시간에는 과학독서 여러분 교재 142쪽에 있는 공기가 움직이면 바람이 불어요. 소제목으로 기업과 바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 이 과학독서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배경 지식을 알아놓으면 독서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과학 지문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지라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과학에 대한 배경 지식도 습득하고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도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문단 읽어볼게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오르면 기가 꽉 막힌 것처럼 먹먹해진다. 이는 기압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압의 변화가 있으면 기가 먹먹해지는 느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압은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기압이 무엇인지 정의해 주고 있네요. 기압은 공기가 단위 면적에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이래요. 그러니까 기압은 공기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압의 크기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진대요. 그러니까 공기의 양이 감소하면 기압이 낮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약 두 지점 사이에 기압 차이가 벌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자, 이게 바로 중심 화제일 거예요. 기압 차이가 벌어지면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 지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기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 다시 말하면 공기양이 많은 곳에서 공기양이 적은 곳으로 이동하면 바람이 분대요. 바다와 맞닿은 해안 지역에 가면 하루를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해륙풍을 경험할 수 있다. 자, 바다에서 부는 바람은 해륙풍인데, 해륙풍이 있다는 것은 공기의 양이 바뀐다는 얘기죠. 해안 지역에는 낮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가열되므로 육지의 기압이 낮아진대요. 그러니까 육지에서의 공기의 양이 줄어서 비교 대상이 뭐죠? 육지와 바다요. 육지의 기압이 낮아진다는 것은 육지의 공기가 낮아져서, 다시 말해서 육지의 공기가 낮아진다는 것은 빨리 가열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육지가 기압이 바다보다 낮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로 해풍이 분대요. 위에서 한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람이 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다는 기압이 높아, 즉 공기가 많고, 육지는 공기가 낮아요. 그래서 해풍이 분대요. 이것은 뭐예요? 낮의 경우에요. 밤에는 반대가 되겠죠. 밤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냉각되므로 육지가 바다보다 기압이 높아, 즉 육지에 공기가 많아져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육풍이 분다. 다시 정리하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부는 바람은 육풍,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부는 바람은 해풍, 그리고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불어요. 따라서 해안 지역의 낮은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가열되므로, 가열이 일어나니까 공기가 빨리 사라지겠죠. 그래서 공기가 많은, 즉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해풍이 불고, 반대로 밤에는 육지가 빨리 냉각, 추워지므로 육지가 공기가 많기 때문에 공기가 많은, 즉 기압이 높은 곳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이것을 육풍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동일한 원리에 따라 대륙과 해양에서도 1년을 주기로 계절풍이 분다. 다시 말하면 계절풍과 해륙풍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런데 이 계절풍은 대륙과 해양, 바다 사이에 일어나는 바람이고,
해륙풍은 해안 지역에서 일어나는 바람을 말한다는 것도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죠. 첫 번째 문단에서는 글 전체의 화제와 더불어 개념,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개념과 원리를 다음 문단 2, 3, 4 문단에도 적용해야 하므로 1문단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1문단 다시 정리해 볼게요. 기압이란 공기가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데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적어지므로 기압도 낮아진다고 했고요. 기압 차이가 벌어지면 해안 지역에서는 해륙풍, 대륙과 해양 사이에서는 계절풍이 분대요. 해안 지역에서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해풍이 불고요.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육풍이 분대요. 이와 마찬가지로 대륙과 해양 사이에서도 계절풍이 부는데 그러면 이 계절풍은 대륙에서 해양으로 흐르는 육풍, 해양에서 대륙으로 흐르는 해풍이 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바로 기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이때 바람이 생성된다는 것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러면 1문단은 공기의 양이 많은 것에서 공기의 양이 적은 곳으로 이동하면 바람이 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문단에서는 공기가 이동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공기가 이동하지 않고 넓은 대륙이나 해양에 오래 머무르면 지표면의 영향을 받아 기단이 형성된대요. 공기가 이동하면 바람이 생기고요. 이동하지 않고 머무르면 기단이 생기는데 이 기단은 기온, 습도 등의 성질이 비슷한 큰 공기덩어리래요. 기단은 공기덩어리다. 그런데 기온과 습도 등의 성질이 비슷한 것이다. 세력을 키우거나 줄여가면서 주변 지역에 날씨에 영향을 준대요. 기단이요. 우리나라도 기단의 영향을 받아 계절마다 서로 다른 날씨가 나타난다.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춥고 건조한 날씨가, 즉 공기는 이동하지 않는데 그 공기 덩어리 때문에 날씨의 변화가 생겨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으로 춥고 건조한 날씨가, 여름에는 북태평양의 기단으로 무덥고 습한 날씨가, 봄, 가을에는 양쯔강 기단의 영향으로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초여름에는 오호츠크의 기단으로 인해 다습한 날씨가 이어진다. 그럼 이 문단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공기가 이동하지 않으면 공기덩어리인 기단이 형성되는데 이 기단에 따라서 기온이나 습도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공기가 대륙이나 해안과 같은 넓은 장소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 기단이 형성되고 우리나라도 기단의 영향으로 인해 계절에 따라 다른 날씨를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3문단 볼게요. 그럼 이 기단에 대해서 계속 3문단에서도 이어가고 있네요. 기단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그러니까 기단 자체가 이동하는 거지 공기가 이동하는 게 아니죠. 공기가 이동하게 되면 바람이 형성되고 공기가 이동하지 않으면 기단이 형성되는데 기단 자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성질이 다른 기단을 만날 수 있대요. 그래서 둘은 섞이지는 않고 경계면을 만드는데 그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한대요. 자,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 이루는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한대요. 이때 성질이 다른 두 기단으로 인해 전선을 경계로 하여 기온, 습도 등이 달라진대요. 그리고 전선의 앞쪽과 뒤쪽은 기온, 기압, 구름
강수량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그럼 여기서 3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자, 기단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죠. 공기가 이동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기단이 섞이지는 않아서 기단과 기단이 만나면 경계면을 만드는데, 이 경계면은 전선면이라고 하고요. 이 전선면은 지표면과 만나요. 지표면과 만나서 이 경계를 전선이라고 하는데, 이 전선은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기 때문에 전선면에는 기단이 섞이지 않지만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기단의 경계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온, 습도 등이 경계면, 즉 전선을 중심으로 기온, 습도가 달라진대요. 그럴 때 전선의 앞쪽과 뒤쪽에 위치한 지역은 기온, 기압, 구름, 강수량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대요. 다시 말하면 전선의 앞쪽에 있는 지역과 뒤쪽에 있는 지역은 기온, 기압, 구름, 강수량, 날씨에 큰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선면이 지표면과 경계를 이루는 지점에서 전선이 형성되고, 이 전선을 경계로 기온, 기압이, 즉 날씨가 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4문단 볼게요. 전선은 뭐라고 했죠? 위에서 기단의 경계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있다. 전선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대요. 한랭전선은 차가운 기단이 따뜻한 기단 쪽으로 이동하여 따뜻한 기단 밑으로 파고들 때 만들어진다. 한랭, 차가울 냉자죠. 이 한랭전선은 차가운 기단이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면서 따뜻한 기단 밑으로 파고들 때 만들어진대요.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대요. 뭐가요? 한랭전선이. 그리고 급하니까 수직 모양이겠죠. 그래서 저군형 구름이 나타나고, 전선 뒤쪽의 좁은 지역에서는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문단에서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날씨가 나타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정보를 구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한랭전선은 1번이라고 표시했죠. 그래서 1번은 어떻게 해요? 차가운 기단이 따뜻한 기단 쪽으로 이동할 때 밑으로 파고드는 곳이고, 이때는 전선의 기울기가 급하고 수직 모양으로 발달한 저군형 구름이 나타난다 라고 했어요. 그럼 반대로 온난전선은 이것을 뒤집으면 되겠죠. 따뜻한 기단이 차가운 쪽으로 이동하여 차가운 기단을 타고 올라가는 상황이고, 전선의 기울기가 완만하죠. 한랭전선과 반대. 전선이 만들어진다. 이때 수평 모양으로 발달한 구름을 충운형 구름이라고 하고요. 전선 앞쪽 넓은 범위에 걸쳐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 정리해보면, 자, 전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의 이동 형태에 따라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만들어지는데, 한랭전선은 차가운 기단이 따뜻한 기단으로 이동하는 것, 온난전선은 따뜻한 기단이 차가운 기단으로 이동하는 것인데, 기울기에 따라 기울기도 다르고 구름 모양도 다르고 강수 방식 등도 다르대요. 그때 기울기는 한랭전선에서는 직선, 온난전선에서는 완만한 기울기, 그리고 구름 모양은 한랭전선에서는 저군형, 온난전선에서는 충운형을 볼 수 있고, 한랭전선에서는 소나기성 비, 온난전선에서는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량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단. 우리나라의 장마는 북태평양 기단이 북쪽의 찬 오호츠크해 기단과 만나 형성되는 정체정선이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장마는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북태평양 기단은 여름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이 문단에서 우리나라의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으므로요. 그리고 오호츠크의 기단은 초여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라고 했으므로 얘는 초여름에 영향을 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때 여름과 초여름에 기단이 만나 정체전선을 형성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의 세력이 비슷하여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이것이 비구름을 만들어서 한 지역에 오랫동안 비가 내린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그래요? 장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장마는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의 기단이 만나서 생성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름에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계속 상승하게 되어서 비구름을 만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글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1문단에서 기압은 공기에 작용하는 힘인데 공기가 많으면 기압이 높고 공기가 적으면 기압이 낮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해안 지역에서는 해륙풍이 불고 대륙과 해양 사이에서는 계절풍이 분다. 그 이유는 기압 차이 때문에 바람이 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바람이 부는 이유는 기압, 즉 공기의 양이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해안 지역에서는 육지의 기압이 낮아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해풍이 불고, 해안 지역의 밤에는 육지가 기압이 높기 때문에 육지에서 해안 지역 쪽으로 육풍이 분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륙과 해양 사이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계절풍이라고 한다. 또 공기가 이동하지 않고 머무르는 것을 기단이라고 하는데, 기단은 주변 날씨에 영향을 준다. 겨울에는 우리나라에서 시베리아 기단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춥고 건조하고,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 무덥고 습하고, 봄 가을에는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아 건조하고 따뜻한, 초여름에는 오호츠크의 기단의 영향을 받아 한랭 다습한 날씨가 나타난다. 공기는 이동하지 않지만 기단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기단과 기단이 만나면 섞이지 않고 경계면을 만든다. 이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고, 이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면 전선을 만든다. 전선을 경계로 하여 기온, 습도가 달라지고, 전선의 앞과 뒤쪽은 날씨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런 전선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있는데, 한랭전선은 차가운 공기가 차가운 기단이 따뜻한 기단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기울기가 급하고 저군형 구름을 만들며 전선 뒤쪽에서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온난전선은 기울기가 완만하고 수평 모양의 구름인 층운형 구름을 만들고, 이때 전선 앞쪽에 넓은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비, 장마가 내린다. 우리나라도 장마가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이 장마는 층운형 구름 상태에서 나타나고 전선 앞쪽에 넓은 범위에 위치하기 때문이겠죠. 이때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해 기단이
정체 전선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름에 장마를 볼 수 있다. 이때 장마는 차가운 공기가 찬 공기 위로 계속 상승하면서 구름을 만들어 생성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문제로 가봅시다. 문제 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네요. 선지 1번. 높이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선지 2번.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만들어지는 조건은 3문단에서 얘기했죠. 차가운 기단이 따뜻한 기단 쪽으로 이동하면서 따뜻한 기단 밑으로 파고들 때 한랭전선, 온난전선은 반대라고 이야기했고요. 선지 3번. 해륙풍의 방향이 낮과 밤에 달라지는 이유. 1문단에 나왔죠.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를 주기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선지 4번.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 경계를 이루는 이유. 3문단에 보면 전선면이 지표면과 경계를 이루는 지점에서 전선이 형성된다고 말했고요. 그 말만 했을 뿐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 경계를 이루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지 5번. 우리나라의 사계절에 영향을 주는 기단의 특징. 이 문단에서 얘기했죠.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 등등 이야기했으므로 맞는 말. 문제 2번.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선지 1번. 대륙보다 해양에서 발생한 기단의 습도가 높다. 자, 이 문단에 보면 지표면의 영향을 받아 기단이 형성된다 라고 했고요. 기단이란 공기가 이동하지 않고 머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양이 당연히 물이 있는 곳이고 대륙은 표면으로 물이 없는 곳이니까 해양에서 습도가 높겠죠. 맞는 말이고요. 선지 2번.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라면 기단이 발생하기 어렵다. 맞죠? 기단은 공기가 이동하지 않고 모여있는 것을 말하고 바람이 생성되는 이유는 공기의 흐름 때문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 선지 3번. 이미 형성된 기단은 소멸될 때까지 한자리에 고정된다 라고 했는데 이 문단에서 지표면의 영향을 받아 기단이 형성된다 라고 했고요. 3문단에서는 기단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성질이 다른 기단을 만나 라고 했으므로 이동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겠죠.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단이 이동하기 때문에 한자리에 고정된다는 말은 틀린 거죠. 선지 4번.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 주변으로 날씨 변화가 나타난다고 3문단에서 말했고요. 선지 5번. 기단의 세력이 비슷하여 공기의 상승이 일어나면 비가 내린다 라고 했는데 5문단에서 세력이 비슷한 기단이 오랫동안 머무르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계속 상승하면서 비구름을 만들고 이에 따라서 비가 내린다 라고 했으므로 맞는 말. 그 다음 문제 3번. 기억과 관련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기억은 동일한 원리에 따라 대륙과 해양 사이에서도 1년을 주기로 계절풍이 분다. 근데 이 계절풍은 해륙풍과 같은 원리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해륙풍의 원리를 다시 한번 지문에 있는 내용 가져와 보면요. 자, 여름에는 그리고 겨울에도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냉각되고 가열된다고 했죠. 자, 여름이라고 보지 말고 해륙풍을 그대로 봅시다. 낮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가열된대요. 그러면 육지는 계절풍으로 본다면 바로 육지가 될 것이고 계절풍으로 본다면 바다는 해양이 될 거예요. 계절풍은 대륙과 해양 사이에서 일어나는 바람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원리 그대로 가면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가열된다는 것은 공기가 줄어드는 것이고
공기가 줄어들면 기압이 낮아진다고 했죠. 그리고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름에는 공기가 가열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람은 바다에서 육지 방향으로 불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열임으로 가열임으로 여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냉각되는 것은 겨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름에는 해양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육지에서 해양으로 바람이 분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 판단해 볼게요. 선지 1번, 여름에는 해양보다 빨리 더워지는 건 맞죠? 대륙이? 의 기압이 더 높나요? 더 낮죠? 여기. 그 다음 선지 2번, 겨울에는 대륙보다 빨리 추워지는 해양에가 아니고 겨울에는 육지가 더 빨리 냉각된다고 했으므로 겨울에는 해양이 더 빨리 추워지고요. 해양의 기압은 더 높은 것은 맞죠. 선제 3번, 겨울에는 기압 차이로 인해 기압 차이는 뭐 다 있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대륙에서 해양으로 바람이 불 것이다. 맞는 말이네요. 계절풍은 해양이 대륙보다 항상 시원하나요? 아니죠. 해륙풍이 낮과 밤에 기압차가 있는 것처럼 계절풍 역시 계절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죠. 그 다음 5번, 여름에는 해양과 대륙과 기압차가 커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기압차는 크죠. 겨울보다 바람이 더 세게 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름과 겨울에 해양과 대륙의 기압차는 더 크다. 어느 계절이 더 크다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도 틀리고 따라서 뭐 바람이 더 세게 불 것이다 라는 말도 틀리게 되겠네요. 자, 다음 4번 문제 풀어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기 먼저 파악해 봅시다. 자, 다음은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 형성된 전선의 단면을 그리고 있다. 그러면 전선의 종류는 무엇이 있다고요? 2개, 한냉 전선과 온난 전선 가져와야 되죠. 그 문단의 정보를 그대로 갖다가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한냉 전선의 경우에는 차가운 공기가 더운 공기 쪽으로 이동하고 기울기가 가파른 수직 모양을 이루고 이때 형성되는 구름은 저군형 구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문 그대로. 그 다음에 온난 전선의 경우에는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로 밀려가는 현상으로 기울기는 완만하고 이때 충운형 구름을 형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문의 내용을 그냥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봅시다. 선지 1번, 가가 한냉 전선이에요. 통과된 직후에는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린다라고 했어요. 지문에서 뭐라고 했죠?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한냉 전선 뒤 좁은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린다라고 했으므로 맞는 말. 선지 2번, 가가 이동하는 앞쪽으로 오랜 시간 약한 비가 내린다. 가가 아니고 온난 전선이므로 틀린 말. 3번, 나는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하죠. 완만해서 층운형 구름을 이룬다고 했고 4번, 나는 차가운 기단이 따뜻한 기단 쪽으로 이동한다. 반대죠. 따뜻한 공기가. 그래서 틀린 말. 5번, 가와 나 모두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의 세력이 비슷한가요? 세력이란 기세의 힘을 말하는데 힘은 당연히 기울기가 수직인 곳에서 더 크겠죠. 비슷하다고 할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기압과 바람 그리고 날씨에 대해서 살펴봤죠. 다음 시간에는 물체 운동과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